안녕하세요. 자, 이제 곰팡이를 제거를 하면은요, 그 약품이 이제 건조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곰팡이가 다시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곰팡이 제거와 세탁을 받을 때, 일단은 자켓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방은 종류가 워낙에 많으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고, 이렇게 지금 부드러운 가죽이란 말이죠.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은요, 오래 담금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느낌을 봤을 때 부드러운 가죽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곰팡이 제거도 잘 되고 세탁을 해도 이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복원까지 할 거니까요. 근데 곰팡이가 생긴 가죽 옷을 세탁을 받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약간의 어떤 그 염료를 사용한 빳빳한 옷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옷들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냐면요. 세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약간의 뻣뻣함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손님들은 뭐냐면 세탁을 했더니 옷이 좀 뻣뻣해졌네. 이러면은 조금 이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옷은 부드럽기 때문에 뻣뻣함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곰팡이 제거와 세탁만 의뢰를 받았을 때 그때하고 이제 복원과 염색까지 들어갈 때 이제 소매 끝도 좀 이제 상해 있고 하니까 복원을 한 다음에 이제 블랙으로 염색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곰팡이 제거를 잘하면 돼요. 곰팡이 제거를 잘하고 세탁을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원은 이제 그 지퍼 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죠.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을 복원을 잘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염색. 염색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손님이 뭔가를 일을 맡겼을 때 믿고 맡기기 때문에 뭐 물론 뭐 문제가 100%안 생기냐? 그거는 아니지.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근데 뭐냐면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거품을 좀 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소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탁을 할 때는. 물의 양을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고 물의 양을 좀 적게 잡았죠. 적게 잡은 상태에서 이런 빈 틈들, 이런 그 이음선, 이런 부분들을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거품이 살살 나죠? 이걸 세게 문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복원을 하고 염색을 하는데 이런 연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제 어떤 뭐 먼지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옷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빨간색 이염이 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세탁소를 곰팡이가 생겨도 세탁소를 가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물론 적절한 약품을 쓰겠지만은요 복원 일은요 똑같은 제품을 10명이 해도 다 방식이 달라요. 약품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약품의 어떤 가격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약품에 담그니까 벌써 좀 부드러움이 느껴지거든요.
뭐 옛날 오시면 유행이 지난 예전에 그러신 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잠바도 그렇고 명품 가방도 보세요. 몇십 년 전 거 그런 걸 복원을 합니다. 희소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응? 뭐 새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전의 제품을 보존을 하고 그걸 다시 쓴다는 것이 뭐 복고 이런 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구제도 많이 유행이고요. 이쪽 발을 했던가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이음선 부분 제가 이제 좀 더 마무리를 하겠지만 이물질, 먼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솔로 미리 이제 좀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솔로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겨드랑이 부분이나 주머니 안쪽도 먼지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잠깐 제가 솔로 좀 문질러 주고 그랬었는데 벌써부터 물이 이제 좀 진해집니다. 곰팡이 제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약품에 가죽에 쓰는 전용 약품을 사용해서 세탁까지 해줘야 안 생겨요. 자, 이제 물을 충분히 받습니다. 세탁의 개념은 뭐냐면 안가무라 있죠. 안가무라 그리고 그 가죽 속 안에 뗏물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곰팡이 제거제를 이전에 썼기 때문에 안에 옷 안에까지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냄새도 없어집니다. 그냥 빨래 빨듯이 막 푹푹 문질르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이제 안감이 밝은색인 경우 있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가죽이 아니고 약품을 진하게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품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안감이 위쪽으로 나오게 자, 이제 한 10분 정도를 담금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어느 정도 탁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보시면 이제 많이 탁해졌죠. 이 정도면은 이제 냄새까지는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죽의 부드러움은 잘 유지가 됐습니다. 집에서는 빨래 한번 안 해봤는데 다 일이니까요. 일이고 돈벌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 자,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로 담궈서 이렇게 냄새나 이런 것이 제거됐다 판단이 되면은 헹굼을 해주는데요. 헹굼 같은 경우에는 막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 정도 해서 두 번 정도 헹궈주고 그래도 조금 탁하다 싶으면 세 번 정도 물기를 지금 빼주고 나서 이건 이제 맹물이잖아요. 약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헹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헹궈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헹궈도 안 돼요. 한 두세 번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약품만 잘 배우셔도 써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세탁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 지나면 엄청 들어오는 일이거든요. 봄, 가을에도 많이 들어오지만요. 겨울 동안 가죽 옷을 아니면 명품 가방을 보관만 하다가 봄에 보면 갑자기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세탁은 이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복원 염색까지 대부분 다 하시는데 곰팡이 제거와 세탁만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약품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헹구고 세탁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